자료의 정리와 해석입니다. 백사중학교 1학년 학생이 1반부터 10반까지 있어요. 한 반에 2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국수사과형 시험을 봤을 때 한 반에 20명 곱하기 10반 곱하기 5과목 하면은 시험 점수 개수는 1000개입니다. 이 1000개의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이 줄기와 잎 그림 방법인데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별량이라는 것은 키나 성적 등의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숫자로 나열을 했죠. 이 숫자들을 별량이라고 합니다. 이 줄기와 잎 그림은 어떤 식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냐면은 숫자들을 쭉 나열한 것을 12자릿수로 큰 줄기를 만들고 1위자릿수를 그 줄기에 대한 잎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줄기 2에 달려있는 잎이 7이라는 것은 27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맨 마지막에 줄기가 5고 잎이 3이라는 얘기는 12자릿수가 5고 1위자릿수가 3이라는 거죠. 53을 이렇게 12자리와 1위자리로 분리를 해서 두 개를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분류가 되고 이게 정리된 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줄기와 잎 그림은 가장 간단하게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방법은 도수 분포표라는 방법인데 여기서 또 먼저 용어 설명을 봐야겠죠. 계급은 위에서 설명한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거예요. 요 표를 보시면은 요 간격과 요 간격, 그 다음에 요 간격들이 모두 일정한 간격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에 대해서 공평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구간으로 나눈 것을 계급이라고 하고 그 계급 안에 들어가 있는 별량의 개수,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합니다. 그 구간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각 계급마다 도수가 있고 그 전체 계급에 대해서 도수의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을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도수 분포표가 계급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각 계급마다 몇 개가 있는지 도수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 각 계급마다 도수가 분포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죠. 도수 분포표는 계급으로 나눠진 그 구간마다 도수가 몇 개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위에 설명한 도수 분포표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수 분포표는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히스토그램은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축은 계급, 아까 구간을 똑같이 나눈 것을 계급이라고 했죠. 가로가 계급의 크기, 요 표에서 요 계급의 크기는 10이죠. 이 10은 모두 구간이 똑같아야 됩니다. 구간들은 모두 10이고 그 다음에 세로는 도수를 얘기하는 거죠. 가로는 계급의 크기 모두 다 10을 나타내고 세로는 도수 크기, 첫 번째 계급에는 도수가 1이죠.
두 번째 계급은 도수가 2, 그래서 도수가 2까지 지금 올라갔죠. 세 번째 계급은 도수가 4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도수가 1. 그래서 도수의 크기만큼 이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서 한눈에 보기가 쉬워지겠습니다. 그리는 순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가로축에는 계급의 양끝값을 써서 양끝값의 범위가 계급의 크기이죠.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도수, 개수를 나타냅니다. 계급 구간마다 도수가 몇 개 있는지 그래프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히스토그램의 특징은 설명을 다 했는데 자료 전체 분포를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만큼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각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이죠. 같은 얘기죠. 직사각형을 한 줄로 세우면 계급의 크기 곱하기 총 도수의 합 곱한 거와 같습니다. 요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히스토그램에서 조금 더 발전한 형태인데 도수분포 다각형은 전체 변화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에서 각 직사각형의 맨 위 가운데 여기에다가 점을 다 찍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점을 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맨 처음에 바로 앞에 바닥의 가운데, 맨 끝에 바로 옆 바닥의 가운데 점을 찍고 요것도 마저 이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 변화량을 직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히스토그램과 비슷하지만 변화되는 추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수 분포 다각형의 특징은 요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요 점과 요 점을 이었을 때 잘려나가는 요 삼각형의 넓이와 새로 추가되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서로 같습니다. 요 옆에 크게 그려놨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와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같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런 특징은 시험에 내기 쉬운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좀 전까지는 별량을 표현하거나 도수를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번에는 상대 도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상대 도수가 뭔지도 알아야겠죠? 도수는 각 별량의 개수, 수량을 나타내는 건데 상대 도수는 전체에 대한 비율이죠. 그래서 상대 도수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 도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 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표에서 상대 도수가 각 구간에 4, 15, 6, 아주 총 25개의 별량이 있어요. 개수가 25개죠? 그랬을 때 이 상대 도수는 전체 25개 분의 4개, 상대적으로 전체 25개 중에 4개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소수로 표현하게 되면 0.16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에는 전체 25개 중에 15개, 이거를 소수로 표현하면 0.6이고 전체 25개 중에 6개는 소수로 표현하면 0.24가 됩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상대 도수를 모두 합하면 1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다. 이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중요한 거죠.
도수와 상대 도수는 정비례하니까 상대 도수를 찾을 때 다른 계급의 상대 도수 두 개를 참고하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수가 4인 계급과 어떤 도수가 8인 계급이 있어요. 상대 도수가 0.2예요. 그러면은 4명이 상대 도수가 0.2이기 때문에 도수가 8인 계급은 상대 도수가 0.4겠죠.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 좀 전에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 두 개를 봤는데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점은 아까는 도수를 기준으로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렸고 이번에는 상대 도수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는 순서는 앞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두 집단의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일반적인 도수, 분포를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의 단점은 인원수가 다를 때, 전체 도수가 다를 때 두 집단을 비교하기 힘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상대 도수, 분포로 그려놓고 두 집단을 비교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두 집단이 어떤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두 집단의 상대 도수 분포 그래프를 같이 그려놓고 보면은 두 집단이 한눈에 비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의 정리와 해석에 대한 설명을 조금 했는데 이 내용들은 제일 기본적인 거고 이 정도는 알아야 자료 정리와 해석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자료의 정리와 해석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했는데 이 정도 내용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